네, 글로벌 시장이 목요일 분위기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나연 그리고 최유리 외신 캐스터 두 분께서 준비를 해주셨는데요. 자, 이나연 캐스터, 유럽 증시, 미국 증시 전반적으로 좀 부담스러운 모습 보였습니다. 그리스 부분까지 좀 더 악재가 좀 부각이 되는 상황인데 일단 뉴욕 증시 마감 상황 전해주시면서요. 외신에서는 어떤 내용들을 주로 다뤘는지도 알아보고 싶습니다. 네, 뉴욕 증시 그리스 사태가 다시 악화되고 고용지표 호조로 금리 인상 전망에 3대 지수 모두 하락했습니다. 다우지수가 0.94% 하락하면서 17,905레벨대에서 마감을 했고요. 나스닥 지수가 0.8% 가까이 내림세를 기록했습니다. 5,059레벨대. 그리고 S&P 500 지수가 0.86% 하락하면서 2,095포인트의 장을 마감했습니다. 다우지수와 S&P 500 지수 모두 50일 이동평균선을 하회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다우 하루 동안 흐름 살펴보시죠. 먼저 장 시작 전 발표된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예상치를 밑돌면서 호조를 보인 것이 악재로 작용했는데요. 30만 건을 밑돌면서 최근 15년 내 최저 수준을 이어갔습니다. 이렇게 내일 고용 동향이 좋게 나올 것이다라는 전망이 강해지면서 금리 인상 우려를 키우면서 시장을 끌어내리는 요소로 작용했습니다. 또한 국제통화기금 IMF 쪽에서도 발언이 나왔습니다. 미국 금리 인상을 내년 3반기까지로 미뤄야 한다라고 발언을 하면서 일제히 상승세로 돌아서기도 했지만 그 상승분을 지키지는 못하면서 하락폭을 더 넓혀가는 모습이었습니다. 특히 어제까지만 해도 긍정적이었던 그리스 사태가 오늘까지도 뚜렷한 진전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그리스가 현지 시간 5일 만기가 되는 채무를 포함해서 이번 달 예정된 총 4번의 상환을 오늘 30일에 모두 한꺼번에 상환하겠다라고 밝히면서 그리스 사태에 대한 우려를 더 키웠습니다. 이에 관한 외신 기사 이제 또 보고 가셔야겠죠. 오늘 국채 시장의 변동성 매우 컸습니다. 특히 미국 국채도 장중에 급등세를 보이기도 했는데요. 독일 국채의 경우 최근 이틀간의 상승률이 유로존 출범 이후 최고 기록을 나타냈습니다. 마리오 드라기 ECB 총재가 채권 시장의 변동성에 익숙해져야 한다라는 발언이 매도세를 더 키운 것으로 분석되고 있는데요. 많은 전문가들은 국채 시장의 변동성이 이제 시작이다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시장의 좀 그리스에 관련된 이야기를 더 깊이 알아봐야 될 텐데요. 지금 EU라든가 IMF에서 제시한 강도 높은 개혁안을 두고 그리스 정부에서는 좀 살인적이다, 좀 비판의 날을 세웠다고 하는데 일단 밤사이 협상은 이제 불발이 됐죠. 다만 일부에서는 진전도 어느 정도 있긴 있다 얘기도 들리는데 말이죠. 어떤 이야기 나왔습니까? 최유리 캐스터. 네, 오늘 그리스가 IMF 부채 상환 기간을 6월 말까지 미뤄서 일괄 상환하겠다고 얘기했는데요. 협상이 끝난 후 앙겔라 메르켈 총리가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자세한 내용 로이터 통신 영상을 통해 확인하시죠. Ich kann zu allem, was da geschrieben steht, in den Details deshalb nichts sagen, weil ich sehr gut darüber informiert bin, dass die Verhandlungen alle noch laufen. Sie laufen glücklicherweise mit Hochdruck, aber sie sind noch längst nicht an einem Schlusspunkt angekommen. Und deshalb wäre jede Detailkommentierung jetzt vollkommen falsch. Das Votum von 3 Institutionen wird für jeden Mitgliedstaat ein hohes Maß an Überzeugungskraft haben. Aber es gibt natürlich zwischendurch auch immer wieder Rückkopplungen mit den Mitgliedstaaten, denn es gibt auf der einen Seite den griechischen Verhandlungspartner, aber auf der anderen Seite muss die Eurogruppe dann auch entscheiden auf der Ebene der Finanzminister und das wird natürlich in den Regierungen abgestimmt. Und in dem Prozess sind wir und jetzt müssen wir noch ein bisschen warten. 네, 메르켈 총리는 협상이 중간 단계에 있고 결론을 내려면 아직 멀었다고 말했는데요. 그리스는 6월 말 만기일에는 부채를 상환할 수 있다며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오늘 유럽 증시는 이 그리스 우려감에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네, 그의 시장 상황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요즘 글로벌 증시 하루 오르고 내리고 계속 반복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밤사이 뉴욕 증시는 업종 전반적으로도 좋지 않았습니다. 하나씩 들어볼까요? 네, S&P 500 섹터별 흐름 살펴보시죠. 이날 모두 빨간불을 켰습니다. 유틸리티주가 가장 0.14% 보합권에서 마감됐고요. 에너지주가 국제 유가가 급락하면서 무려 1%대 가장 큰 내림세를 보였습니다. 이외에도 산업주, 자재주가 모두 1%대 하락했습니다. 이제 유럽 증시로 넘어가 보시죠. 유럽 주요 증시는 하락 마감했습니다. 그리스 구제금융 협상에 여전히 투자자들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모습이고요. 또한 채권 시장이 급격한 변동성을 보인 것도 시장에 부담을
부담으로 작용했습니다. 독일 닥스 지수가 0.69% 하락하면서 11,340포인트의 장을 마감했고 프랑스 CAC 지수가 0.93% 하락하면서 4,987레벨대, 그리고 그리스 지수가 1%대 하락하면서 827레벨대에서 마감했습니다. 이제 상품 시장으로 넘어가 보시죠. 이날 국제 수익률 지난 3일간 급등세를 나타냈지만 오늘은 안정을 찾는 모습이었습니다. 달러는 이틀 만에 반등했는데요. 고용 지표가 호조를 보인 것이 상승세를 이끌었고요. 95레벨대에서 마감했습니다. 국제 유가는 오펙 회의를 하루 앞두고 생산량 유지 전망에 급락했습니다. WTI가 2%대 하락하면서 배럴당 58달러 선에서 마감을 했고요. 브렌트유가 2%대 역시 하락하면서 62달러 선에서 마감했습니다. 우리 시간으로 오늘 밤 미국의 고용 동향이 발표되는데 여기에 꼭 주목하셔서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SNS에는 또 어떤 내용들이 언급이 됐을지 시장 곳곳의 어떤 정보들도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인데요. 최유리 캐스터 전해주시겠습니까? 네, 오늘 SNS 올라온 증시 관련 소식 살펴봅니다. 먼저 오늘 미국 증시 국채 변동성 우려 영향으로 하락했는데요. 리얼타임 이코노미스트는 국채 시장이 실제 시장의 흐름을 따라가고 더 이상 안전하지 않다고 트윗했습니다. 오늘 미국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장중 2.4%까지 올랐고 독일 국채 수익률도 급등했는데요. 원래 이 현실에서 채권은 꾸준한 수익률을 내는 무위험 자산으로 분류됐습니다. 하지만 미국 금리 인상식이 다가오면서 국채 시장이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는데요. 또 마켓와치는 양적 완화를 위해서 국채를 매입하던 국가들이 테이퍼링에 들어가면서 국채 매입을 조금씩 줄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영향으로 국채 수익률은 상승, 즉 국채 가격이 하락하고 있다고 분석했는데요. 오늘 마리오 드라기 ECB 총재도 글로벌 국채 시장 변동성에 익숙해져야 할 때가 왔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다음 그래프 보시겠습니다. 오늘 저녁 미국 고용 보고서가 나옵니다. 미국 2분기 경제가 어떻게 될지 가늠하는 바로미터가 될 전망인데요. 마켓와치는 고용 지표에서 주목해야 할 4가지로 실업률, 임금 인상 수준, 에너지 회사 감원, 고용 수준 상승률을 꼽았습니다. 네, 먼저 지난 고용 지표에서 실업률은 5.4%였지만 실제 실업률, U6 비율은 10.8%였습니다. 이 U6에는 아직 일자리를 찾지 못한 파트타임 노동자들과 휴직자들이 포함되어 있어서 실질적인 경기 성장을 보여주기 때문에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는데요. 임금 인상 수준도 2010년 이후 2%대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마켓와치는 보통 임금 인상률 2.5%를 넘어서면 연준이 노동시장이 정상 궤도에 올라섰다고 보기 때문에 이 임금 인상률도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다음 기업 인수합병 소식 마지막으로 전해드립니다. 오늘 새벽 파이낸셜 타임즈가 미국 케이블 TV 2위 업체 DC 네트워크와 T-모바일이 합병을 추진하고 있다는 소식을 트윗했습니다. DC 네트워크는 이 하락세에 접어든 기존 미국 TV 사업을 보충할 광대형 네트워크 사업이 필요했다고 파이낸셜 타임즈는 분석했는데요. 올해 미국은 특히 미디어와 통신사 간 인수합병이 활발합니다. T-모바일의 경쟁사인 AT&T도 현재 TV 회사 인수를 진행 중입니다. 미국 언론들은 또 통신사와 구글, 애플, 페이스북 같은 디지털 기업의 협력 가능성도 높다고 말했는데요. 앞으로 미국 미디어 통신 인수합병 시장을 더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두 분 이번 주 수고하셨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